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많이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사용되는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비슷한 데이터끼리 알아서 묶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K-민즈 알고리즘이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너는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해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중심을 찍고 거리가 가까운 놈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A야, 나는 B야, 나는 C야.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얘네들은 어떤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우수 고객, 얘는 불량 고객, 이렇게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 거래량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가가 100원이야. 데이터가 쭉 있는데 얘는 101원, 얘는 102원, 얘는 99원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발견을 하죠. 그랬을 때 모르는 데이터가 주가를 모르는 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0일까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8월 11일 날은 시고저종 거래량만 있어. 그러면 얘는 그 다음날 주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후의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데이터를 갖고 뭐를 예측하면 좋아요? 이런 상승했다 요걸 알아내면 좋잖아요. 데이터를 갖고는 이런 상승하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다음날 3원 하락하는 데이터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다음날 얼마 상승할지를 알아맞혀봐 라고 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뭐냐면 얘는 정답이 없어요. 얘도 정답이 없는데 단지 얘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사도 기반으로 묶는 게 비지도학습이고 얘는 정답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강화학습이고 강화학습은 보상을 설계해서 모델을 만든 게 강화학습입니다. 선형회귀 분석 대표적인 지도학습인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X가 입력 변수예요. 목적 변수는 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Y죠. X가 있을 때 모르는 Y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입력 변수가 하나죠. 아까 주가는 몇 개였어요? 시고, 종, 거래량 5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라벨링 된 데이터죠. 왜냐하면 Y가 알려졌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모르는 데이터 X만 주어지고 Y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RNN 모델을 통해서 Y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형 함수 때문에 Y는 WX 플러스 B라는 1선형 함수 수식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W와 B 이거를 가중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편향이라고 하죠. 두 개를 W와 B를 알아내면 이게 지금 모델이고요.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내요? W와 B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냐?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무식한 거죠. 무작위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WB를 무작위로 만들어요. W는 1, B는 3으로 랜덤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데이터가 뭐예요? X는 Y는 6인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가 12이고 더하기 3이니까 13이 되는데 정답은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러면 오차가 얼마예요? 오차가 7이죠. 예.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차를 줄일 때 손실함수를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답 마이너스 계산값의
제곱이죠. 왜 제곱을 붙이냐?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더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 작으면 플러스가 나오는데 제곱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제곱이면 크기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에서 얼마나 멀어졌냐. 자, 그래서 크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실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되냐? 이 손실함수의 결과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W와 B를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맹점이 뭐냐면 항상 오차가 있다. 100%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특징입니다. 100%는 없어요. 머신러닝이 이렇기 때문에,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획이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이 학습을 하는지. 자, 이렇게 학습된다라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경사강법이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수식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정답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 최소 제곱 오차, 이 계산값 마이너스 정답 제곱이잖아요. 이게 가장 최소니까 이 함수가 이거잖아요. 이 함수가. 이거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거니까 이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여기 있으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더 커지면 또 조정하고, 또 작아지면 되게 잘 수정했네 라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최소화가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분류 분석은 뭐냐면 분류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X 표시된 데이터가 있고 O 표시가 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분류하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분류하는 1차 선형함수를 찾을 수 있다. 뭐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일단 찾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찾았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해? 이 선형함수는 모르는 X가 X 주어졌을 때 모르는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 함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동그라미가 되고 하나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찾은 다음에 계단 파형을 나타내주는 활성화 함수, 뭐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걸 곱해주면 큰 놈은 X로 만들고 작은 놈은 O로 만들면 분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단 파형은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탄젠트 H, 렐로, 얘는 이제 이렇게 계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는 리키렐로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고, 얘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요. 자, L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다. 자, 그럼 딥러닝의 개념이 뭐냐? 딥러닝은 뉴런을 모델링한 겁니다. 이게 우리 뇌의 신경세포 구조예요.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이 있고 축삭 말단이 있다. 얘는 입력, 출력, 얘는 정보하는 역할이죠. 자, 이걸 어떻게 모델링했냐? 입력. 자, X값이 들어오는 거고, 가공. 이거는 이 함수입니다. 선형함수 곱하기 활성화 함수. 요게 축삭입니다. 정보 가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요게 Y예요. 정답. 네, 요거죠. 요게 인공신경망의 하나의 노드입니다. 자, 이거를 또 도식화해 보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입력, 정보 가공, 선형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출력 이렇게 구성되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정답을 찾아서 변수를 조정해주는 메커니즘, 백 프로퍼게이션 이렇게 용어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차원 분류 문제. 자, 이진분류는 아까 그거 사용하면 되죠. 선형함수 곱하기 활성화 함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하자 이거죠.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심층 신경망이에요. 이거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입력이 많아지고 출력도 많아진다. 아까 그 복잡한 거 보셨죠? 그 표현하려면 되게 많아야겠죠? 이거는 뭐냐면 학습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냐? 타겟 데이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거의 크기가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 복잡한 거.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을 해놓고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를 지가 알아서 찾아요. 그래서 학습 메커니즘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보인데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죠.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를 막 결합해 놨는데 이런 패턴을 분류할 수가 있어.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화학습, LLM 여기에 활용하는 겁니다. 근본 기술은 이거예요. 그런데 작동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학습하면 신기하게도 정답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라던가 예전에 이제 CNN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이게 CNN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할 때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64 곱하기 64이 아주 화소가 낮은 이미지만 해도 변수가 몇 개예요. 64 곱하기 64의 이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각 변수에 대한 이 각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가중치와 편향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배웠고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인공신경망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기 위해서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이게 인공신경망이구나. 인공신경망은 하나의 노드로 구성이 되는 노드는 선형 함수랑 구성된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연결이 되고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자기가 패턴을 찾아가서 분류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